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위탁 판매, 시용 판매, 할부 판매의 개념과 회계 처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업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회계에서는 물건을 재화라고 하고요. 서비스를 용역이라고 합니다. 재화를 판매했을 때 또는 용역을 제공했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재화의 판매부터 보면 일반 상점이나 마트 같은 곳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요. 이때에는 재화를 고객에게 넘겨준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판매 형태들이 있는데 위탁 판매라는 것을 먼저 볼게요. 위탁 판매가 뭐냐면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나는 만들기만 할 테니까 물건 팔기에 특화된 자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지급하고 소비자에게 재화를 전달하는 형태의 판매죠. 이때 위탁자는 이것 좀 팔아줄래? 판매를 부탁하는 사람이고요. 수탁자는 그래 내가 팔아줄게 대신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입니다. 위탁 판매에서는 수탁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하는 거니까 먼저 재화를 보내줍니다. 이거를 적송이라고 해요. 그리고 수탁자는 받은 재화를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산다고 하면 파는 거예요. 대충 구조는 이렇고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적송했을 때 운반비가 발생한다면 그러한 운반비는 보내기 전에 취득원가에 가산해줍니다. 적송품은 팔리기 전까지는 누구의 재고다? 위탁자의 재고입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했을 때 보면 판매 대금에서 대신 팔아줬으니까 자기 거 수수료 제외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판매비 등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러한 판매비를 차감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때 위탁자가 인식할 수익은 판매 대금이 되고요. 기타 판매비 요거는 위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타 판매비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하면 수탁 수수료와 기타 판매비를 합한 금액이 처분과 관련한 위탁자의 비용이 됩니다. 수탁자 입장에서는 수탁 수수료만큼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요. 각 단계별로 회계 처리를 보면 수탁자에게 적송했을 땐 상품이 빠져나가고 운반비 같은 게 발생하면 현금이 줄었을 거예요. 차변에는 적송품을 인식합니다. 상품이나 적송품이나 똑같은 재고자산인데 관리 목적상 구분하는 겁니다. 회사의 창고에 있으면 상품이고요. 회사 창고에는 없지만 수탁자에게 보낸 재화는 적송품인 거죠. 아무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수탁자에게 보낼 때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비용을 적송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는 점입니다. 이후에 수탁자가 바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도 인식합니다. 그런데 보관료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이전한 뒤에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적송품의 취득원가가 아니라 그냥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인 보관료로 인식합니다. 물건이 팔렸을 때에는 수익을 인식하고요. 판매한 재화만큼 적송품을 줄여주고 매출원가를 인식해야 되겠죠. 여기에 대신 팔아준 사람한테 지급하는 수수료와 기타 판매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하면 그에 맞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물건을 대신 팔아주는 수탁자는 언제 수익을 인식하죠? 마찬가지로 재화가 팔렸을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수수료 부분이니까 해당 부분만큼만 매출로 인식하고 재화를 대신 팔아주고 받은 금액 중에 위탁자에게 보내줘야 할 돈은 위탁예수금으로 계상했다가 대금을 송금했을 때 반대로 분개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시용 판매는 고객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그냥 반환하는 형태의 판매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안마의자를 파는데 한 일주일 정도 써보고 고객이 구매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맘에 드네요 이거 살게요 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재화를 고객에게 인도할 때가 아니라 고객이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와 구별되고요. 당연히 수익을 인식하기 전까지는 물건을 판 게 아니니까 재화가 고객에게 있더라도 판매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용 판매 시에 고객에게 보낸 재화를 시송품이라고 해요. 시송품과 관련해서 정리할 것은 이게 다입니다. 할부 판매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판매 대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서 회수하는 형태인데요. 이것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어서 판매 형태 자체는 익숙한 개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고 나중에 대금을 나눠서 받는 거죠. 회계에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고 했었죠. 대금의 회수 방법과는 관계없이 재화의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이런 것을 실현주의라고 했었어요. 이때 수익을 인식하긴 하는데 얼마로 인식해야 할지 문제가 있죠.
물건은 지금 팔고 대금을 나중에 쪼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화폐 시간가치 개념이 적용됩니다. 나중에 쪼개받는 돈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해서 현재가치로 평가해야 되죠. 현재가치 평가에 대한 개념은 이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캐치해야 될 건 미래에 받는 대가가 일부는 매출로 인식할 부분이고요. 일부는 화폐 시간가치인 이자로 인식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미래에 회수할 총 금액이 명목금액이 되고요. 현재가치 평가액이 매출액, 그리고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부분인 거죠. 이때 대금 회수 기간이 1년 미만이다 이러면 굳이 현재가치 평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은 현재가치 평가이지만 1년 미만은 현재가치로 평가해봤자 안 한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이자율은 내재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1번과 2번 중에 더 적절한 걸 사용하는데, 먼저 시장이자율은 둘이 별도로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할 이자율인 거고요. 두 번째는 말이 좀 긴데 요약하면 지금 당장 돈을 받기로 했을 때와 나중에 받기로 했을 때 무차별한 금액, 그러니까 지금 받던 나중에 받던 상관없는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일치시키는 할인율이래요. 어렵나요? 지금 내가 10,000원을 받던 나중에 11,000원을 받던 상관이 없다고 하면은 이때 이자율은 얼마죠? 10%겠죠. 지금 10,000원하고 나중에 11,000원은 같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결정된 이자율을 사용해서 미래의 할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겁니다. 할부 판매 회계 처리는 조금 나눠서 봅시다. 기업 입장에서 최초의 물건을 팔았을 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할 돈을 매출 채권으로 인식하는데, 조금 전에 말했었죠. 매출로 인식할 부분과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하고요. 명목금액과 현재가치 평가액의 차이는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인식했다가 기간 경과분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화의 판매 후에는 시간이 지나서 현금을 회수하는 시점에 매출 채권을 줄여주고요. 매 보고기간 말마다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현재가치 할인차금 상각액은 직전 보고기간 말 채권의 장부금액에서 내재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죠. 만약에 현재가치 평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전 영상을 한번 쓱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